자, 이번에는 내신 기출, 수시적 내신 기출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서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풍덕고등학교 거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뭐 사실 최근에 풍덕고의 시험지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시험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풍덕고라는 시험지 자체가. 그래서 시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킬러가 굉장히 많은 느낌은 아닌데 준킬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 본 문제들인데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문제 한 문제 풀라고 하면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딱 시험지 하나로 딱 매칭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풀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쌤이 생각할 때 이게 딱 중상위권 혹은 좀 적당히 잘하는 상위권이 정말 망하기 딱 좋은 시험지입니다. 그러니까 쌤 최상위권은 다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최상위권한테 무조건 항상 유리한 시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저번에 이제 뭐 경기고등학교 거 뭐 시험 봤잖아요. 최상위권 학생들도 박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위권도 박살나는 시험지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 무조건 다 잘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박살나는 거는 그냥 잘 찍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꼭 최상위권한테 유리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시험지는 이제 최상위권한테 되게 유리할 수 있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시중 문제집들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우선 좀 문제 배치를 보면 이게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가 이 타이밍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뭐 7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9번, 12번 뭐 이런 거 잘못 자칫 뭐 낚시라도 걸리면 동그라미 치다가 이거 왜 틀렸지? 막 이럴 때 있잖아. 답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답이 잘못된 건가? 막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낚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13번, 14번 뭐 그렇게 크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15번 같은 경우에도 네 당장 우리가 딥책에 있는 문제에서도 본 적이 있는 문항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기억도 필요해요. 현실이야, 현실. 이걸 좀 생각해 주시고 16번도 아마 우리가 많이 풀어본 문항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가 논술형이 좀 꽤 어려웠어요. 이게 논술형 1번 풀 때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등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직접 나누는 것도 방법이죠. 쌤이 그냥 직접 나누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 단 b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항등식으로 풀어달라는 걸 요구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어쨌든 뭐 시간 공격이 좀 있었고,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쌤 해설지 참고할 만한 문제 넣어놨거든요. 그것도 꼭 참고해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항등식으로 푸는 게 나을지, 어떤 타이밍에 직접 나누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거 한번 판단해봤으면 좋겠고, 논술형 2번은 우리가 딥책에서 한 3문제, 4문제 정도 풀어본 것 같아. 그렇죠? 그 문제가 조금 더 이제 표현이 살짝 바뀐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논술형 3번은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객관식을 이제 서술형으로 바꿔서 출제하신 거고, 이거 좀 궁금해 하시던데, 나중에 이제 학기중 되면 쌤이 독 시리즈라는 책으로 제공될지 프린트로 제공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독 시리즈 잘 푸시면 돼요. 그러면 시중 문제집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쌤을 믿어주시고, 다음에 이제 대비는 간단해요. 풍덕고 대비는 일단 개념 당연히 튼튼하게 하시고
물론 EBS를 뭐 풀지 말라라고는 이야기 절대 못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시중 문제집들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경향상. 특히 시중 문제집에서 특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고난이도 문제들을 정말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해보시고, 그다음에 시험 볼 때 그냥 절대 보지 마시고 항상 시간 측정하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위로하면 안 돼. 아, 이거 시험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시간이 부족했던 거야. 니네 시험지가 그렇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 엄수해서 꼭 시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죠. 자, 의외로 이제 타임 어택이 걸릴 수 있었던 7번이에요. 7번. 여기 조건이 좀 섬세하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아마도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살짝 보시면요, 그렇죠? 이걸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알 것 같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냐면 x분의 1은 1보다 크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x-x분의 1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는 0보다 작겠지, 요걸 좀 안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보면 얘는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믿음을 갖고 푸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간단합니다. x-x분의 1의 제곱은 1인데 어떻게 돼요? x-x분의 1은 아까 했다시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다가 또르르르르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죠? 이해됐을 거라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뭐 15번 한번 봅시다. 15번인데 쌤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 반지름은 보조선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런 거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고요. 문제에서 문제 읽어보셨죠? AQPR의 둘레의 길이가 24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P는 여기 호 위에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뭐 A, B, C 좀 써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이제 P 이렇게 놓고 또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수선의 발 따락딱 놓고, 그럼 이제 여기 Q죠. 여기 R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변수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말도 했죠. 원의 중심 없으면 표시하시고 딱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쌤은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미지수 놓고 미지수 놓았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럼 여기가 x고 여기 5잖아. 그러면 여기 5 더하기 x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5 마이너스 y요. 그럼 차근차근 해보면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가 24라고 했거든. 그럼 첫 번째로 2 곱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5 마이너스 y.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24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10 더하기 x 마이너스 y는 12니까요. x 마이너스 y는 2군요. 이렇게 일단 처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피타고라스. 이렇게. 괜찮지? 예,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겠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보시면 AQPR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거든. 즉 5 더하기 x 5 마이너스 y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25고 더하기 5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y. 그럼 이 두 녀석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25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 4죠. 그렇죠? 그러면 xy는 뭐죠?
xy는 2분의 21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대입해 보면 25. 여기 10 마이너스 2분의 20. 35고 70이고 2분의 70에서 요거 빼시면 2분의 49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논술형 1번인데요. 이제 문제 조건을 보면 x4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b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쌤은 이제 직접 나누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거라면 만약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개수비교법을 통해서 푼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쌤 뭐라고 했죠? 이게 b가 0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잘 고려해 가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꽤 그냥 항등식으로 그냥 편하게 푼다라고 했을 때 이거 생각보다 꽤 리스크가 있는 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 b는 0이 아니다 라고 해서 뭐 항등식으로 풀어도 되게끔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풀고 싶으면 뭐 어떡하라고? 그냥 직접 나누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나눠 볼게요. 그냥 나눕시다. x4승 0 x3승 진짜로 나누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저는 진짜 나눌게요. 그럼 x제곱 x4승 ax3승 그 다음에 bx제곱 뚜루루루 빼주시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x3승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그러면 마이너스 ax3승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b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또 뺍시다. 그러면 a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 봅시다. 이렇게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할 거 해야죠. 그래서 이거 뺍시다. 뺀 결과물을 자 공간상으로 좀 부족하니까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해보면 나머지를 표현해 보면 a로 그냥 묶어 버릴까? a로 묶은 다음에 해보면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bx 그렇죠? 계산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빼보면 b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간단하죠?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어야 돼. 나누어 떨어져야만 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0이려면 이게 0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즉 b는요.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차근차근 봅시다. 여기부터 차근차근 보면 첫 번째로 가능한 게 a가 0인 게 가능해요.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게 0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0인데 여기다 이게 대입이 된단 말이야. 그럼 대입해 보면 여기 대입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2a제곱 여기 a제곱이죠. 여기 a죠.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 나왔죠. 차근차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a가 마이너스 3이면 자 여기에 넣어봅시다. 9고 여기 3이에요. 그 다음에 a가 2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b가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가 0일 때 b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일 때 b가 3, a가 2일 때 b가 3.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쌤이 생각하는 어떤 좀 현실적인 풀이에요. 현실적인 풀이. 물론 얘를 이제 푸실 때 항등식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해결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x4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3b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일단 이렇게 놓는 거야. 그렇죠? 자세한 풀이는 해설을 조금 참고하시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좌변에 있는 좌변의 3차항의 개수 그렇죠? 관찰을 해보면 3차항의 개수가 0이죠. 그러면 그거를 보아건대 3차항의 개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뭐야? 여기 ax 3승이니까 이렇게 되려면 c가 뭐구나? c가 마이너스 a면 되겠구나. 이런 거 이제 잘 생각해 볼 수 있니?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이 상수항이 3b잖아. 그러면 d를 3으로 놓고 그런 다음에 좌변 이제 지금 안 써먹은 것 좌변의 1차, 좌변의 2차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이제 답을 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좀 해설을 좀 참고해 보시고 쌤은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시험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뚜루룩 빠르게 해결하는 게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거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논술형 2번이야.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문제죠.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조금 한번 푸는 모습을 그래도 한번 보여주자면 이렇게 했었죠. 일단은 뭐 알파 제곱은 베타 감마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이거 너무 많이 풀어봐 솔직히 좀 기억이 나죠, 여러분.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야. 그렇죠? 너무 많이 풀어봤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는 0이야.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감마는요 알파 제곱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보이는데 이렇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위 사실을 어떻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관계식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고요. 이 조건 나에서 똑같이 한번 써먹어 봅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로 묶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죠. 그럼 이걸 여기다가 또르르륵 대입을 해주시는 거야. 대입을 해보시면 알파 베타는 감마 제곱이고 얘를 다시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거죠. 그러면 양변을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줘. 그럼 이것부터 쓰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알파 베타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한 허근이죠. 뭐 조금 더 자세히 쓰고 싶으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서술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 그럼 뭐야? 혈렉은 위 2차방의 혈렉은 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저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서 그냥 거의 기계처럼 이제 손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문제가 소문항이 크게 두 개가 있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대요. 그러면 원점 지나는 직선 L을 y는 ax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y는 fx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 1,f1, 5,f5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4x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 근이 1과 5임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1하고 5임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다 뭐 1하고 그다음에 뭐 5를 대입을 하셔가지고 K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생략해 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해보시면 K는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괜찮지? 다음에 두 번째, 원점을 지나는 직선 L'과 y는 fx가 접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L'을 뭐 우리는 y는 a'x라고 해봅시다. 똑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4x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이 뭐다? 0이어야만 한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 근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1에서 구한 실수를 써먹으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를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20.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더하기 20이 되겠네. 그렇죠?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봅시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이 조금 있고요. 그러면 a 프라임 더하기 20의 제곱은 320이고요. 그러면 a 프라임 더하기 20은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5예요. 괜찮죠? 그래서 a 프라임은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5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8 루트 5일 때를 뭐 여기다가 이제 1에 대입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4x 제곱 마이너스 8 루트 5x 더하기 20은 0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사로 묶어 보시면 x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0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중근 있죠? 중근으로서 접하는 점의 접점의 x좌표는 뭐다? x는 루트 5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a 프라임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 루트 5일 때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접점의 x좌표는 x는 뭐 마이너스 루트 5이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괜찮죠?